오늘은 물과 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물은 하루 1리터는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소금도 필요합니다. 백세 건강 당당 채널에서는 물과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분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수분은 세포 기능과 조직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혈액순환, 소화, 체온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수분 부족은 탈수 증상을 유발하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신체 내부와 외부 사이의 수분 이동을 조절하고 혈액 내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 내부의 수분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는 외부로 물을 빼내려고 합니다. 이때 소금은 수분과 함께 세포 내로 들어가 물을 유지하고 수분이 몸 밖으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금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체내의 수분 농도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 상승은 고혈압으로 발전되고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 과다 섭취로 인해 신장의 과부하가 가해질 수 있고 심부전과 같은 신장 질환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소금 섭취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권장되는 물 섭취량은 개인의 환경과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2리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를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인지장애 중 방향성 장애부터 생기다가 차츰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계실 때 같이 병실에서 지내다 보면 낮에 멀쩡하시다가 밤만 되면 병실의 환자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간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전 아프면 다 그런 건가 했습니다. 아님 밤 기운이 이상한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밤에 잘 못 잤으니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식사하시고 낮에는 또 멀쩡들 하시고 안 좋은 서클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이 원인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물론 100% 물이 원인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혁신적인 연구 발표를 한 사람은 미국인 맹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각종 뇌질환 불면 중 우울증, 치매, 파킨슨, 루게릭 등의 주요 원인을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문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 맹겔리지는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선 이 논문을 토대로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는 직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치매 환자가 물과 운동만으로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치유되는데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개선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는 간병 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왜 치매나 뇌 관련 환자들은 낮에는 멀쩡할까요? 밤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상 행동과 언어를 하는 것을 선망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망 증상은 낮에는 식사나 간식 등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해서 얌전해지지만 낮 활동으로 땀과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고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밤이 되면 뇌가 물이 부족해 흥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물 1.5리터 이상을 위해서 3일 정도 마시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병원에서 환자는 수액을 주로 맞고 있어서 물을 1.5리터 정도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간병을 하시거나 댁에 어르신이 계시면 당장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수술을 하거나 하신 분들, 극도로 아프고 스트레스 상황인 사람도 선망 증세가 나타나는데
단기적인 선망의원인은 수분 부족이라고 말하며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은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해서 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럼 물만으로 될까요? 우리의 뇌는 두뇌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두뇌 활동을 수학 문제 푸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경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뇌 활동을 말합니다. 천연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뇌는 다른 조직보다 많은 에너지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뇌에 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부터 허리까지 내려간 척추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등산 갈 때 또는 라이딩을 오래 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1% 정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바로 기운이 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천연소금은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작동할 때 물이 풍부해야 뇌에 필요한 전기가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에너지를 뼈 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뼈 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이때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언급했듯이 1% 정도의 소금물 마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꼭 천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적당량의 천연 소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깨끗한 좋은 천연 소금이 좋습니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귀찮아 소금만 따로 한 꼬집 먹지 뭐 하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 소금에 비해 물을 적게 마시거나 많이 마시게 되어 몸속 물과 소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뭐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과 소금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몸 전체에 심부전, 부정맥, 저혈압, 신장기능, 장애와 물삼킴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안 넘어가는 물삼킴 장애는 우습게 보시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물이 안 넘어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셔보면 그냥 맹물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물과 소금만으로도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체온과 비슷한 맹물에 소금을 타서 한두 잔 꼭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저처럼 안 넘어가던 맹물만 억지로 마시느라 힘드시지 않았나요? 이 영상 보시고 무조건 소금을 거부하실 거다 아니라 잘 적용하셔서 건강한 생활에 저희 100세 건강 당당 채널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금물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무료입니다.